더불어민주당 의원가천 신창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진행은 우리 환경보건 시민센터의 최혜영 소장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 첫날입니다. 옥시에 대해서 집중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영국 본사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판정 기준에 의해서 절반이 넘는 옥시 피해자들이 소위 3, 4등급 판정을 받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고 분류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왼쪽에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이식을 받고 폐이식의 후유증으로 계속 이태원을 반복하고 있는 안은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지금 옥시 제품을 사용하다 폐이식을 권유받고 지금 승본을 기다리는 그런 윤미애 선생님이 계십니다. 특히 윤미애 선생님 경우에 아이 3명이 모두 피해자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윤미애 선생님을 포함해서 가족 모두가 3, 4등급 피해자입니다. 문제 말씀을 중점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과 오른쪽에는 옥시 제품을 사용하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 부친을 잃은 그런 유족들입니다. 이분들 모두 판정 등급이 3등급과 4등급입니다. 네, 이 두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혹시 휴대용 마이크 없나? 무선 마이크 있습니까? 무슨 마이크? 없어. 없으면 이걸로 이걸로 잡아서.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오고 있어요. 무선 마이크 있으면 무선 마이크 좀 들려주십시오. 네. 네, 그건 유명하신 분들. 네. 지금 생각해가 어느 정도인지. 네, 저는 지금 39세고요. 윤미애라고 합니다. 저희 큰애가 사실은 조금 희귀병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제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저한테 지금 폐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현재 그 방법, 폐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병원에서 판단을 내렸고요. 병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 3차 접수에 판정을 신청을 했는데 얼마 전에 날라온 결과지에는 폐섬유화 그렇게 폐만 얘기를 하면서도 같은 폐 질환의 경우에도 3차 3급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한 저희 큰애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이렇게 아픈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망을 했거든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아예 관계가 없다고 기존에 질병이 있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4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어떤 질병이라도 있으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거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뭐 천식이니 비염이니 호흡에 관한 거 암만 얘기해도 폐에 대한 것까지도 인정을 안 하는 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하려는 그런 생각밖에 지금 들지 않습니다. 가족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감기라던가 기침이라던가 비염이라던가
하다못해 피부까지도 애들은 지금 집에 있는 두 애들조차도 힘들어 하는데 당장 저는 그 애들은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서 많이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저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당장 너무 힘이 드니까. 천천히 말씀하세요. 천천히. 좀 쉬었다. 그 아이들 얘기는 아빠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좀 쉬었다. 자, 먼저 하시고.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네. 이쪽 안은주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밀양에서 온 안은주입니다. 말을 안 하니까. 저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다시피 덩치가 커서 운동선수 생활을 건 30년을 했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도 계속 생활체육을 했기 때문에 거의 평생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이 병이 오기 전까지 43세, 그러니까 거의 43세, 40년, 35년 정도를 했겠네요. 그렇게 건강하고 남들 못 올라가는 산도 그냥 뛰어 올라가고 그 정도로 나이가 40대가 넘었어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2010년도에 이 병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병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병인지 싶어서 대학병원에서는 자가 면역 검사부터 시작해갖고 유전성 이런 모든 검사를 했는데 원인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렇게 제가 사는 곳이 밀양인데 이렇게 깨끗한 인구 10만도 안 되는 이런 곳에서 20만 명이 넘어야 되는 한 명 중에 있는 이런 병이 걸렸을까 생각하고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2011년도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산모들이 나오는 저하고 똑같은 현상이고 그래서 제가 가습기를 썼기 때문에 내가 가습기 때문에 온 거라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윤미애 씨처럼 2011년도부터는 제가 산소비를 바로 했어요. 근데 왜 하게 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심하지 않는데 저는 급성으로 이게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갑자기 움직이기 때문에 오래 살면 2년, 안 그러면 오늘 당장 이게 급성으로 지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운 생활을 2년도 못 산다고 했는데 그래도 운동선수라 그런지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저보다 괜찮은 사람들 앞에서 다 사망했어요. 사망을 하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5년을 견뎌서 폐이식까지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행운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든 비용은 진짜 엄청나지만 그 비용보다도 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거는 바로 가정 파괴범입니다. 어떻게 가정 파괴범이냐면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아파도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모든 일이 다 망가지면서 애들, 남편 다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이제 그게 1, 2년 같으면 끝이 나는 건 좀 괜찮은데 저같이 이렇게 6년을 끌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 불화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안 필요하다는 말은 못 하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도 묵묵하게 가족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수술을 안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확률이 20,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어차피 죽을 거고 해도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처음에는 7, 80% 정도 된다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검사 결과 끝에 제 피가 너무 예민해서 다른 장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대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그래서 수술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걸 남편이 놔둬도 죽으니까 그러면 작년 2015년도를 못 넘긴다고 했는데 그때를 놔둬도 죽으니까 하다가 해보기나 한번 해보자고 교수님한테 사정을 해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피도 제 것이 아닙니다. 제 피를 다 걸러내고 남의 피를 받아서 이 폐이식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거보다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부 반응 상태가 계속 일어나서 수술한 지 지금 10개월째가 됐는데요. 이때쯤 되면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정기 치료를 다니면 되는데 안 먹고 저는 그렇지 못해서 지금 계속 입원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밀항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폐이식을 하면 7천만 원에서 뭐 3억까지 잡고 있는데 저는 그 중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1억 지금 한 4, 5천까지 들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솔직히 왜 등급을 나뉘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 동물은 좋은 쪽에서부터 1, 2등급을 나누는데 사람은 이것도 병이 났는데 제가 1, 2, 3등급을 나눈다면 제 생각은 사망자들은 제일 심하니까 사망했을 거고 그 사람들이 1등급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병의 차도에 따라서 뭐 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에 따라서 2등급이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안 하고 그냥 같은 모양이 아니라고 같은 방향이 아니라고 결과지에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라고 자기들이 결과지에 그렇게 다 내놨어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답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가능성 낮음. 그래서 정부도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환경부에서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기업이 환경부가 무시하고 1, 2, 3, 4등급을 놔두니까 1, 2등급만 환자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 세월호 환자들은 그러면 애들 숨을 거둔 애들만 피해자입니까? 거기서 살아나온 애들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왜 그냥만 있어도 가슴이 아프고 분통이 터지는데 거기다가 상처를 더 자꾸 주시는지 저는 우리가 5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이슈를 많이 타고 이래서 3, 4자 그 환자들이나 피해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다. 이게 피해자면 피해자고 아니면 아니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 2, 3, 4등급이라는 게 어떻게 한 가정에 방금 윤미애 씨처럼 예, 누구는 3등급, 누구는 4등급 그것 자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한 집에 살면서 같이 가습기 살균제를 마셔갖고 사망한 애도 3등급 4등급이에요. 하여튼 그게 너무나 웃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좀 붙여서 환자들 먼저 지금 빨리 치료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동안에 환자들은 치료도 못 받고 계속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은 귀중한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환자들부터 가릴 게 아니라 환자들부터 병원에 보내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환경부에서 좀 나서서 환자들부터 좀 우선적으로 먼저 등급이 아니라 환자들을 먼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 윤미애 씨 그 가족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당장 뭐 아기들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크지 않아서 하지만 제가 엄마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아픔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제가 아프니까 남편도 하는 일도 그렇고 오늘처럼 이렇게 평일에도 아픈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해달라고 우리는 제대로 일을 해달라고 이렇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자체가 정말 분통이 터질 뿐입니다. 네. 애들 그 아이들 등급하고 첫째 상황을 좀 해주시죠. 첫째가 11월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서 몇 바로 년도요? 2005년 11월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서 바로 얘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 집에서는 안 써도 병원에서 특히 11월이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거의 가습기를 씁니다. 모든 병동에서. 또 애들은 더 좋으라고 머리맡에다가 가습기를 애들 머리맡에 놔요. 그러면은 애들은 호흡도 빠르고 분명히 와이프가 이 정도면은 애기는 2배, 4배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영향을. 그래서 2달 만에 2006년 1월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건 가습기 살균제를 쓰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이번 3차 판정에서 4등급이 나왔습니다.
관련성 거의 없음에 해당하는 그런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지금 그 뒤에 태어난 둘째, 셋째도 모두 3등급, 4등급. 가족 중에 4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사망 1명 4등급. 네, 윤미애 선생님 3등급. 나머지 아이들도 모두 3, 4등급. 관련성 낮은 관련성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의 사례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원래 그 옥시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판정 문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옥시 측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판정 결과 중에 1, 2등급에 대해서만 배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정부의 잘못된 판정을 옥시가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옥시는 지금도 피해자들을 자체적으로 접수하고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한 일, 그것의 문제점은 개선해야 됩니다. 이번 청문회 때 지적이 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제품을 판 제품 회사인 옥시는 자기네 소비자들의 상태를 자기네 스스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얘기는 거의 자기네하고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오늘 이러한 기자회견을 연 배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왼쪽에 계신 저 사망자분들, 부친을 잃고 아이를 잃고 남편을 잃고 부인을 잃은 이런 분들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3등급, 4등급. 정부의 판정이 잘못된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제조 판매사들은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혹시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댓글에 고정되시고 의원님 마무리. 예,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7,000명이 넘고 사망자가 850명이 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히 오늘 오신 이 피해자 가족들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네.